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지금 야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 포함해서 6개 야당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발의 하루 만인 어제 바로 법사위에 올렸습니다. 예. 그 명태균 특검법은 기존에 없던 법이잖아요. 그 법을 새로 만드는 거, 제정하는 건데 이렇게 새로 법을 만들 때는 상임위에 상정하기 전에 20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갖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뭐 여야 간에 논의도 해보고 문제점도 찾아봐라, 뭐 이런 취지인 건데, 다만 법사위원들이 의결을 하면 이 기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뛰어넘어서 바로 상정을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은 파장도 많이 일으켰고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빨리 매듭 짓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이 숙려 기간 뛰어넘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속도를 낼 건데요. 오는 19일에 법사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증인으로 명태균 씨 부르기로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김서구 법무부 차관, 오동훈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민주당은 이번 달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거든요. 특검법을요. 19일에 현안 질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에 법사위 의결을 하고 이러면 최종 관문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20일에 본회의 의결까지 쭉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2월 19일, 2월 20일이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네. 예. 일주일 안에 뭐 대략 한 8, 9일 안에 법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다 해내겠다라는 거죠. 자,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상정을 할 때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거든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정쟁적인 요소가 있는데 숙려 기간을 왜 안 갖느냐. 숙려 기간 가져야 한다라는 거고, 네. 특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의원, 이렇게 여권의 인사들이 좀 관련이 돼 있잖아요. 즉 조기 대선을 이미 민주당이 전제하고 이 대선 주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특검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사자들의 반응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쭉 나왔어요. 그 음. 오세훈 시장이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가 늦어지니까 민주당이 특검 들고 나오지 않았느냐,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얘기는 검찰 수사 빨리 결론 나는 게 나는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즉 수사를 빨리 하게 되면 내 의혹은 해소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떻습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날 끼워 넣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상관없으니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습니다. 예. 그 이준석 의원은 이 개혁신당이 지금 이 특검법 발의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야 6당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나는 전혀 뭐 상관이 없다, 외압을 주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명태균 특검법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선과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정들을 보면은 지금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2월 중에 네. 이제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아. 그거를 기간을 아마 14일을 거의 꽉 채울 가능성이 높죠. 음. 그러면은 이게 언제 거부권이 돌아오느냐, 거부권이 행사돼서 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느냐, 3월 중순이에요. 그렇겠네요. 초중순. 예예.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언제 다시 재투표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정한, 사실상 다수당이니까 이게 예. 뭐 기한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 지금 우리 뒤에 우리 또 얘기하겠지만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 선고가 지금 3월 초중순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는 대선 모드예요. 아마 경선 들어갈 겁니다, 각 당이. 예. 그 타이밍에 이게 이제 재투표가 들어가면은 각 후보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마다 이 이해관계가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명태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1등하고 있는 김문수 장관.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뭐 특별히 나는 뭐 죄송합니다, 김영선 공천 안 줬는데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건 좀 얘기 나오는 게 지금 홍준표, 오세훈, 그러니까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런 관측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속도전은 이제 대선용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한 거는 그런 배경이 있고, 어제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왜 수사 안 해?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물어보니까 명태균 씨의 황금폰 분석이 끝나면은 필요시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분석이 다 안 끝났을까? 지난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뭐 내용에 따르면 이미 11월 달에 다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안 하고 있는 거냐, 못 하고 있는 거냐, 정말 안 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으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지금 눈치 보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좀 밀어붙이는 거고.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특검과 관련돼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상병 특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몇 가지 사안을 정리를 했는데 최상병 특검은 상설 특검으로 지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간을 좀 줄이는 대신 상설 특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 의혹 있었잖아요. 네. 관세청 직원들이 이제 뭐 마약 수사범 그것도 이제 특검하는 거, 그 김건희 여사 거도 따로 뜯어서 특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몇 개는 상설 특검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명태균 특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대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좀 되네요. 음. 김건희 특검법에서 사실은 그 안에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들어 있었던 건데 그중에 명태균 관련 부분을 따로 떼서 명태균 특검법에 더 힘을 싣겠다. 음. 요런 방향이라는 거죠. 예. 자, 박순봉 기자. 네. 덧붙일 이야기들 있습니까? 이게 이전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명태균 명태균 특검으로 이렇게 확 전환을 시킨 거는 일단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공격을 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민주당 내부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배우자까지 공격을 하는 게 좀 부담될 수 있다, 역풍 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예. 이 명태균 특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굉장히 반발하는데 속내로는 그렇게 뭐 싫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도 했고 뭐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왜 그건 어떤 그러냐면 이유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인 판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그다음에 구속되고 이 다음에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좀 신기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약자 프레임이 또 한 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여당이나 뭐 대통령이 굉장히 약했구나라는 게 입증이 되면서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내지는 뭐 거대 야당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약자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겠다라는 건데 일종의 동정문이 작동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특검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흐름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런 것들 보면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야당이 네. 입법 폭주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보기 때문에 싫지 않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그 크게 요약을 해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측 인사를 만났는데 투 트랙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 첫 번째 트랙은 지금 이제 이 대선 향후에 치러지게 될 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박빙이긴 박빙일 건데 그 양쪽의 지지층들이 강하게 결집해서 이쪽에선 박빙일 건데 중도에서 조금 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양쪽 이 기본적인 지지층들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잃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이걸 바로 헌정수호 연대 내지는 이 탄핵 관련된 추진 사항들로 쭉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이 중도에서는 더 많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네. 고기조를 이어가려면은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이런 부조리들 뭐 의혹들 이런 게 부각되는 요 방향으로 쭉 가는 것이 좋지 맞습니다. 않겠냐? 그 기조대로 쭉 이어가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중도를 많이 가져올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표현들도 들었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실용주의라던가 뭐 중도 확장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명태균 씨의 변호인을 저희가 연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태균 특검법을 바라보는 그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얼마 전에 입장문도 또 낸 게 있어서요. 한번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헌재 때리기 총력전. 헌재 때리기 총력전. 요거는 여권 얘기죠? 네, 국민의힘이 헌재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포함해가지고 원내 지도부하고 뭐 일부 의원들이 헌재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예.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일자로 보면은 오늘이 그 8차 변론 기일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정된 기일로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물론 뭐 음흠.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걸 하루 앞두고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이렇게 음. 시점상 보시면 되고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헌재의 이 심판 과정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면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여기서의 분열이랑 국민 분열이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불복 움직임 같은 것들이 향후에 이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그 불복 움직임을 상당 기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모 관계자 표현으로는 상을 좀 오래 치러야 된다. 초상을 오래 예, 치른다. 장을 오래 치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음. 그런 밑작업의 하나라고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지금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헌재는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렇게 급하게 빨리 하느냐, 먼저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기일이 17번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왜 8번밖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더 해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되기 전에 무리하게 결론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정부 질문에서도 마찬가지 취지의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제 좀 주목이 됐던 거는 대선 주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 가지고 헌법 도망소다, 뭐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논리 중에 한 가지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문제부터 헌재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논리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맡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게 됐는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주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애초에 탄핵 그 정족수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 그렇게 이후에 임명된 헌법재판관들도 무효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해 볼 수 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기자회견했다면 오세훈 시장의 토론회도 주목을 받았어요. 토론회는 좀 뭐 굉장히 규모가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여당의 투톱, 그러니까 권권 투톱,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다 왔고요. 특히 48명의 현직 의원들이 왔는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는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나눠가지고 지자체장한테 넘기자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여기서 주목되는 건 방금 제가 이제 그 원희룡 전 장관이랑 오세훈 시장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다 물어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대선 행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전혀 하죠.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헌재 네. 결론이 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사실상 대선 행보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기 대선이란 말은 국민의힘에서 금원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대선 행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밑으로는 이미 행보가 시작된 느낌이에요. 다만 공개적으로는 다 대선 없다. 대선과 관계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물밑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움직이는데 말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는 오세훈, 원희룡 두 명의 여권 잠룡들이 눈에 띄었던 하루. 김준일 평론가는 어디 주목하셨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충 뭐이라고 읽힐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조기 대선 준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힘은 굉장히 곤란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오히려 조금 나중에 이제 탄핵까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인용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정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뭐 직접 지명하지 않아도 그럼 또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추후에 지금도 곤란한데 나중에 더 곤란해질 것 같고.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탄핵 결정,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나면은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돼. 60일 안에. 2달도 안 돼요. 60일이면은. 근데 우리가 많은 대선 뭐 치러봤습니다만 사실 6개월, 7개월도 모자랄 정도가 이 대선 기간이거든요. 사실상 1년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럼요. 예. 근데 2달 안에 치러진다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어쨌든 이제 8차 변론이 헌재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최종이 될지 아니면 추가로 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증인 변론이 만약에 이게 종결되더라도 증인 변론이 종결되는 거지 이제 최후 쟁점 정리를 하는 거는 또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2월 말 3월 초가 좀 땡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총력전 이제 헌법재판소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헌법 도망소다 뭐 이념 편향이 있다 지금 뭐까지 나오냐면은
그 문영배의 이제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소장 권한대행이 네. 음란물 카페에서 활동했다 이런 주장들을 국민의힘의 뭐 이제 배현진 의원, 박성훈 의원, 윤희숙 뭐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해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문 카페고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뭐 그런 음란물이 그 동문 카페에 올라왔나 봐요. 대학 동문 카페? 예. 근데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시겠고요. 동창 예, 예. 카페라고만 저도 학교 봐가지고. 동문 카페. 예.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영배 재판관이 문제가 되려면은 거기에다가 그걸 본인이 올렸던지 그 카페 자체가 음란물 카페던지 네. 아니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던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확인이 안 되는데 저도 뭐 동창 카페 이거저거 있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남이 음란물에 올린 건지 안 올렸는지. 고교 동창 카페라고 하네요. 고교 동창 카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흔들기죠. 뭐 어제 그리고 검사가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왜 6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 얘기한 다음에 3분 기회 달라고 하니까 왜 잘랐냐. 이거는 안중근한테도 일제가 기회를 줬는데 최후 변론. 그래서 이게 지금 안중근하고 비교할 건가. 그리고 어차피 최후 변론은 네. 따로 잡아요.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렇죠. 말이야 맞고 지금 안중근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흔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를 좀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폭동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현재 오늘 뭐 그 일부 뭐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이런 데에서 지금 폭동 문의가 있어서 지금 삼엄한 경비가 지금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8차 변론기일, 그러니까 헌재가 잡아놓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하는 변론기일 여러분 주목하시고요. 내일 또 그 내용들 분석해드리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서울시가요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곳들, 해제한 곳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4곳 맞지요? 네, 뭐 기사에서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잠삼 대청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면은 여기서 뭐 주택이나 뭐 대표적으로 아파트겠죠. 뭐 상가 토지 이런 거 거래할 때 구청장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직접 거주 안 하면 못 사게 하고 이런 구역들인데 예.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집값 너무 특히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좀 상승을 막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지정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해제가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갭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롭게 다 거래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거래 이 허가구역이 이 4곳 말고도 꽤 있었는데 이 4곳만 딱 집어가지고 이번에 해제를 한 거네요. 네, 이 대표적으로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불리거든요. 이 지역들이요. 예. 그래서 이 인근의 아파트들 중에서 그나마 투기 과열 우려가 좀 적은 곳들을 해제를 해줬어요. 305곳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중에 14곳 빼고 291곳을 했고요. 14곳 안 해준 데들은 좀 집값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아파트들이에요. 뭐 유명한 아파트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음마 아파트, 네. 뭐 대치동의 개포 우성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 있는 곳들. 맞습니다. 잠실의 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이런 음. 곳들은 다 빼놨고요. 서울시의 계획 자체는 순차적으로 다 해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먼저 이제 가능한 것들부터 한 거고요. 2027년까지 대체적으로 다 해제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지금 어디가 여기에 묶여 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잠상, 대청 외에도 압구정동, 네.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이런 곳들이 묶여 있어요. 네, 집값 많이 아파트값 많이 올랐던 그런 자, 지역들입니다. 이 중에서 잠상, 대청이 일단 거래 허가 구역에서 그러니까 제한이 있던 곳에서 제한이 해제가 된 거고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이제 그 특히 음마 아파트 얘기를 했지만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이제 제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어제 이제 중앙일보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트리지움이 호가가 25억인데 27억 5천만 원으로 하루 사이에 하루예요? 2억 5천 원이 뛰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서울과 지방 하면은 지방은 지금 떨어지고 있거나 지금 보합세고 서울만 오르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강북은 안 올라요 지금. 네. 비슷해요. 근데 강남 여기 핵심 지역만 오르는데 여기를 그럼 해제하는 게 맞느냐? 이게 뭐 이제 부동산 침체 때문에 뭐 경기 부양용이냐? 근데 이게 또 서울시거든요. 사실 서울시까지 나서서 지금 뭐 이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 대선용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조금 그런 관측도 뭐 제가 그런 뭐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게 지금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일부 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인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 강남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게 조금 우려된다. 예. 요 얘기는요. 전문가와 한번 좀 더 깊게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경기를 부양하는데 어느 정도나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것이냐, 혹 부작용은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 따져보는 시간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